사실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뭐 뇌과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막 분석한 글들을 쓰고 책도 내고 그랬어요. 일단 성격 장애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험한 성격이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 자기 애적 성격 장애라고 불러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연출을 잘한다라는 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추앙받을 수 있고 팬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굉장히 집착을 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장 박사님, 절 보지 마세요. 장 박사님. 아까 뭘 요구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방송에 나오겠죠. 박 작가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물귀신 작전? 그렇죠? 나르시시즘이 높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성공한 사회적 인물, CEO라든지 정치인 이런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은가를 봤더니 실제로 다른 어떤 포지션, 직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배 이상 사이코패스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걸 이제 잘 활용해서 기능성 사이코패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놓고 실제로 측정을 해봤던 결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엄청난 기능성 사이코패스 지수가 나왔던 사람이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되게 흥미로운 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이코패스 지수가 추정컨대 아돌프 히틀러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 전문가들은, 물론 이건 추정치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요 세 가지가 다 있는 인물이다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의 어떤 성공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 스킬들이다.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 에피소드만 막 다시 보기에서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트럼프 같은 인물을 사이코패스다 혹은 소시오패스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서전을 대필을 했단 말이에요. 자서전을 직접 쓰지는 않잖아요. 대필한 작가가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까이서 본 트럼프의 그 자서전을 다 자기가 대필을 하고 보니 제목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대필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을 또 우리가 100%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가 사실 세계에서 뭐 SNS 제일 열심히 하는 정치인,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 뭐 트위터 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잘 활용하면 물론 득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트위터, SNS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SF계에서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돌았냐면, UFO 비행 접시가 외계인이 미국에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수가 없다.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 이건 다 거짓이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트위터에 올렸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의표를 찌르는,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돌아간 적이 꽤 많았는데요. 이것도 뭐 잘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에 G20 회의를 하던 그 즈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항할 후보를 뽑는다라고 해서 막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시선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냥 한 줄로 김정은을 좀 만나고 싶다.
기왕이면 비무장지대에서 DMZ에서 만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한 줄 쓴 거예요. 사실은 한참 반대쪽 후보 뽑느라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게 뉴스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좀 눌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럼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트위터에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의외로 잘 활용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처음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비즈니스용으로, 우리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해주는 용을 하다가 2011년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반응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대중하고 직접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매개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많이 소통을 하는데 11년간 약 4만 7천 개, 일주일 평균 한 77개 정도 되고 11개. 팔로워 수가 8,800만 명. 그리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6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듣게끔 말을 쓴다는 건데, 근데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대중적. 예, 사실 우리가 뭐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뭐 매일매일 시사를 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연구를 했어요, 정치학자들이. 그랬더니 한 센텐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몇 개의 단어를 쓰는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20개의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18개인가 썼어요. 트럼프가 10개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볼 때,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수에 대해서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힐러리 클린턴 유명하잖아요. 크록트 힐러리. That Hillary, as I say, crooked Hillary.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 You got a choice between Sleepy Joe and Crazy Bernie. 나이가 좀 많아서 늘 졸려 보이는 슬리피조. 당시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상당히 또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리틀 마르코. Little Marco.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애송이처럼 취급이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붙여버리는 것 자체를 프레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화두가 거기에 반대하건 아니면은 그거에 긍정을 하건 트럼프가 사용한 언어와 트럼프가 사용한 방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곽재희 작가 갑자기 저한테 똥선 박사님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 똥선이 아니라 동선이에요라고선 반박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계속 그럼 누가 똥선 누르면은 냄새 또 화장실 갔어요 막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 뭐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제가 제 함정을 판 것 같긴 한데. 너무 놀리고 싶어요 지금. 나도. 휴지 좀 갖다 줘. 한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모욕적인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선 놀려먹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윗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보통 이 트윗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10년부터 대통령 그만둔 게 2020년인데 10년 동안 하루에 12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트윗에 정말 광적으로 몰입했던 건데요. 근데 트윗을 언제 올리나 하면 사람들이 참모들이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출근 전.
그리고 일요일 오후 이럴 때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비서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통 트윗을 침실에서 올리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침실을 악마의 작업장. 일요일 오후의 시간이거나 출근하기 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마녀가 날아다니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참모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침대 가기 전에 뺏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안 뺏길 것 같은데요. You're fired 이럴 것 같은데요. You're fired.